그 하루의 첫 끼, 시작되는 첫 끼가 상당히 중요해요.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를 끊자는 거예요. 커피는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모든 수면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침 식사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침에 우리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보다는요, 그 하루에 첫 끼 식사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이다 해가지고 아침을 안 먹고 아점을 먹거나 점심을 첫 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아침을 먹거나 아점을 먹거나 점심을 첫 끼로 먹더라도 그 하루의 첫 끼, 시작되는 첫 끼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밤사이에 먹는 것을 멈추고 이제 숙면을 취하죠.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요, 먹는 걸 멈추고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 그리고 포도당, 정제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포도당 레벨이 아주 잔잔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안 올라가니까 당연히 인슐린 레벨도 잔잔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잔잔하게 된 우리 몸에다가 이제 이 잔잔하게 된 것을 호수에 비교한다면 큰 바위돌을 던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하루의 첫 끼를 먹는 것을 정제된 탄수화물로 드신다. 이러면요, 아주 강력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렇게 밤사이에 아주 조용하게 잔잔하게 된 이 인슐린과 포도당 레벨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깨끗한 몸이 돼서 뭔가를 받아들이기 좋은 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나쁜 것을 넣어주면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다이어트를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 게 문제겠죠.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렇게 되면 아주 문제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있어서 첫 끼 식사를 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침 공복에는요, 되도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풍부한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후루룩 이렇게 목 넘김이 쉬운 음료들, 그리고 이런 식사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고요, 고형식이라 그래요. 꼭꼭 씹어 먹는 음식들, 이런 음식을 드셔야 우리 몸에 혈중 포도당 레벨도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천천히 나와서 살이 안 찌는 몸, 건강을 잘 유지하는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침을 먹는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주 곱게 갈아낸 이런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제가 잘 된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안에 섬유질이 다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혈중에 포도당 농도를 아주 빠르게 올리게 돼요.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을 잡아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또 인슐린이 급작스럽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인슐린이 끌어내리면서 세포에 넣게 되는데 이 포도당 레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요, 이 살이 찌게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게 제1원칙이고요. 두 번째는요, 풍부한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단백질 무거운데 아침에 그걸 꼭 먹어야 되나? 나 먹으면 소화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침에 단백질은요, 고기 말고도 많이 계란이나 이런 야채 쪽에서도 단백질이 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우리가 혈중에 이제 혈중 포도당 농도를 급작스럽게 올리지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 순서를 잘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먼저 먹을 때 가장 급작스러운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는 야채나 채소를 제일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순서가 야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단백질과 지방이 몸에 들어와서 혈당을 높이지 않는 수준의 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것과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처음에 먹나 마지막에 먹나 우리 위 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것이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원칙으로는 이 순서를 꼭 말씀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원칙은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이 좋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바빠요. 그래서 아침에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나가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부드럽게 목 넘김이 쉬운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트밀은 상당히 좋은 음식인데 이 통오트밀이 아니라 갈아내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후루룩 먹게 나온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단백질로 만들어서 후루룩 먹게 만든 것들은 우리 몸에 상당히 안 좋아요. 예를 들자면 죽이라든지 누룽지 이런 것들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유동식은 피하시고 꼭꼭 씹어 먹는 고형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런 공복 상태에서는요, 되도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확실히 피해 주셔야 돼요. 공복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신다면요, 더 빨리 흡수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확실히 줄여주시고, 마지막으로는요, 공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같은 음식을 정제된 탄수화물이었는데 100ml를 오후 4시쯤 5시쯤 먹는 것과 아침에 공복에 먹는 것과는 이게 혈당 스파이크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더욱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아침에 또 아점이나 점심까지 공복 시간을 쭉 오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공복 시간이 끝나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겠다 생각해서 캐러멜 마끼아또에다가 치즈케이크를 먹는다. 이렇게 되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켜주시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저는요, 공복에 절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음식이 있어요. 이제 3가지인데, 공복에는요, 첫 번째, 커피는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요즘 커피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죠. 커피는 어떤 논문을 보고 어떤 연구를 보고 기사를 보면 좋다. 그리고 어떤 논문과 연구를 보면은 나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현대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지켜주십사 하는 것 중에 저는 커피는 공복에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커피를 공복에 드시면요,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우리 커피를 먹는 이유가 잠을 깨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감신경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그 예민함을 상당히 많이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몽롱하게 일어나서 잠이 덜 깼는데 커피 한 잔을 빈속에 먹고 잠을 깨운다. 이게 현대인들의 습관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으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그럼 상당히 예민해지고 상당히 화도 나게 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혈당 수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 커피를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커피를 빈속에 먹으면요, 위와 식도를 많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커피를 공복에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식도염이 생겼다, 이런 분들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공복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고, 커피가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과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찬물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는 거 중요해요. 우리 현대인들은 밤사이에 미세하게 탈수가 오기도 하고요,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깨운다고, 그리고 시원하게 한 잔 먹으면 몸이 깨어난다고 생각해서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안 좋습니다. 찬물을요, 갑작스럽게 아침에 먹게 되면 우리 교감신경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 찬물, 얼음물, 찬물 이런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찬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기초대사량을 약간 높여준다고 돼 있기도 한데, 낮에 먹는 건 상관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벌컥벌컥 먹는 것은 피해 주시고, 아침에는 정수물 정도의 온도로 아침 물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고구마 말씀드리는데요. 고구마는 다이어트 음식인데 왜 아침 공복에 먹지 말라 그러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고구마는요,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고구마는 다이어트 하실 때 또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고구마는 상당히 맛있죠. 그래서 아침에 반 개 정도 드시면 괜찮은데, 삶은 고구마 정도를.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먹다 보면 2개 정도는 뚝딱 먹을 수 있죠.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위 속에 들어가면요, 위 벽을 심각하게 자극할 수가 있어요. 고구마 안에는요, 악효질과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고구마에서 나오는 이런 성분들이 위 벽을 아주 자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를 아침에 빈속에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이런 분들 종종 뵙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식후에 반 개 정도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만, 아침에 고구마 드시면 아침에 빈속에 고구마를 그냥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 2, 3번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벌컥벌컥 찬물을 먹고 아주 커피를 먹으면서 고구마를 먹었다. 그러면 우리 교감신경은 막 항진이 돼가지고 예민해지고 출근하다가 화도 나고 막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은 속대로 안 좋아서 식도염 생기고 위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는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자, 그러면 아침에는 뭘 먹으면 좋으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는 뭐 쌀 소비량도 많이 줄었다는 것도 그 반증이거니와 아침에 밥을 안 먹어도 다른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밥을 먹는 분들은요, 현미밥이나 잡곡밥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이제 이런 거 말고 나는 밥 말고 아침에 뭐를 먹었으면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계란이에요. 계란은요, 아침에 정말 좋은 단백질 보고원이고요. 그리고 비타민C와 섬유질만 없는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속이 든든해서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줬다.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 정말 좋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요, 콩이에요. 콩류는요, 우리 한국인들과 정말 친숙한 음식이죠. 아주 역사도 오래됐고, 그래서 콩을 드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콩은 아주 다양한 요리들이 있죠. 콩 자체를 요리를 해서 대두 요리를 만들어서 콩 요리를 먹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지나 그리고 두부 같은 것도 상당히 좋죠. 두부 같은 것들은 연두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연두부 하나 먹고 식사를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낫또 같은 것도 좋은 발효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낫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저는 상당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낫또는 발효를 시켜서, 콩을 발효를 시켜서 장내 유익균을 많이 늘려주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매일 먹을 수 있게 새벽 배송으로 오는 이런 낫또들이 포장이 돼서 잘 오고, 또 와사비 같은 걸 섞어서 맛도 잘 잡아준 낫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드시면 상당히 좋겠어요. 그리고 무가당 두유도 상당히 좋은 음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콩류들 상당히 좋은데, 콩은요,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 보고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콩을 잘 드시는 거 상당히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무가당 그릭 요거트예요. 자,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입니다. 이 요거트를 이제 그리스 지방에서 잘 농축을 시켜서 유청을 분리해내고 꾸덕꾸덕하게 먹는 게 그릭 요거트죠. 여기는 이제 유청을 제거하고 설탕을 안 넣는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잘 고르시면 아주 좋은 유단백을 섭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를 다른 요리에 잘 섞어서 먹는 거 좋잖아요. 토핑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섞어 먹을 수요, 여러 가지 토마토 같은 데 버무려서 먹을 수도 있고요.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무가당으로 잘 고르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통 오트밀이에요. 자, 오트밀은요, 곡류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녀석이에요. 얘가 슈퍼푸드로 항상 뽑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곡류 중에 단백질 함량이 최고입니다. 아주 미네랄과 단백질 그리고 여러 영양소가 풍부해요. 그래서 이 오트밀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통 오트밀이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오트밀이 좋다고 하니까 오트밀을 갈거나 우리가 가루로 만들어서 또 액상으로 만들어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식품이에요. 그냥 그냥 맛있는 식품이고요. 다이어트 음식은 아닙니다. 오트밀을 제대로 먹으려면요, 통으로 드셔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전날 요거트에다가 담궈놨다가 하룻밤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먹는 오버나이트 오트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트밀을 이제 통 귀리를 넣어서 밥을 짓는 경우죠. 요즘 아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요, 본죽이라든지 몇 군데서 이렇게 오트밀 밥, 귀리 밥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좋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곡류를 드시려면 이렇게 오트밀, 통오트밀을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탄수화물이지만 약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중에 단호박, 그리고 고구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호박이나 고구마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삶은 고구마 반 개 정도, 그리고 단호박도 조각으로 내서 한 3-4개 정도 먹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얘들은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리지 않고 좀 천천히 올리는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처럼 대장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호박과 고구마도 일부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배추나 풍부한 야채, 그리고 과채라고 불리는 토마토 같은 것들은 아주 좋은, 아침에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양배추에 발라서 토마토와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까요? 자, 아침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아침을 먹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침을 꼭 먹어라, 아침을 몇십 년간 안 먹어온 사람한테 아침을 먹어라 하는 것도 무리고요. 아침을 계속 먹고 있는데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아침이라는 것을 그날의 하루의 첫 끼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6, 7시에 일어나자마자 조금 지나서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침을 조금 뒤로 미뤄서 간헐식단식 한다고 10시나 11시, 그리고 아점을 먹거나, 그리고 점심에
첫 끼를 먹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아침을 먹는 것은 그날의 첫 끼를 먹는 것은요 아주 중요해요. 브렉퍼스트라는 이 아침이란 말은 패스팅을 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복을 깨는 이 시간을 아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공복을 깨는 시간에 아주 모든 영양소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몸이 깨끗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아주 나쁜 음식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말아 먹거나 그리고 아주 바삭한 빵에다가 잼을 발라 먹으면요 우리 혈당은요 그냥 정상인들도 막 200까지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건강하게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나는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자기의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그 날의 첫 끼를 잘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침에 단백질은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포만감이 유지가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충분히 잘 드시고 나간다면 그날 하루의 아주 혈당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혈당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집에서 싫은 소리 듣고 나왔어요. 그럼 하루가 엉망이 되죠. 그냥 지나갈 하루도 회사 가서 괜히 짜증내고 그리고 다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잘 만들고 나가면은요 하루가 잘 지나갑니다. 아침에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공복에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말아 먹고 또 바삭한 흰빵에다가 주스를 먹고 나갔더니 혈당 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좀 있으면 혈당이 또 뚝 떨어집니다. 이때 되면 우리는 한 10시 11시 정도 돼서 또 허기가 져서 그냥 주변에 있는 것도 나 당 떨어졌어 뭐 좀 줘봐. 그러면 먹으면 초콜릿이나 이런 정제된 과자들을 먹게 되죠. 그럼 또 혈당은 올라가요. 그럼 좀 이따 또 떨어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아침에 안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거에 정말 중요하고요. 아침에 한번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 놓으면 하루 종일 반복된다. 그래서 아침 혈당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하기 힘든데 꼭 일찍 일어나야 하나요? 자, 아침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을 시작을 잘 해야 그날의 혈당도 안정화가 되고 그날의 건강도 잘 유지가 됩니다. 아침의 습관은 제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거를 이렇게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저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주말 일요일 날 휴가를 가서도 맨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면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의 대사에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수면에도 상당히 좋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전날 좀 늦게까지 일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이것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 몸이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돼 있고 수면 리듬이 자꾸 깨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물론 주말이나 휴일에 조금 더 잘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자고 난 날 더 피곤하신 분들이 계세요. 주말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7시에 일어나던 거를 10시에 일어났는데 머리도 아프고 하루 종일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주말에도 휴일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만 보고요, 속옷만 입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자, 체중계에 올라가서 그날의 내 체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체중은 하루에도 수시로 변합니다.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또 올라가고요, 또 대소변을 보면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입원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체중을 잴 때 모든 환자분들에게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체중계에 올라가세요라고 해서 그날의 체중을 적는 게, 그게 내 본 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만 보시고 아주 가벼운 속옷만 입고서 체중을 잽니다. 체중을 재서 하루하루 기록을 남기고 자기의 체중을 보고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지만, 이런 분들은 체중을 좀 천천히 그리고 띄엄띄엄 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체중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체중계 하루만 보고도 하늘이 무너지고 막 체중계에 따라서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이러신 분들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어쨌든 하루에 일어나서 두 번째로 하시는 것은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잰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먹습니다. 이제 체중을 재고 났으니까 뭐 좀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을 먹어서 우리 밤새에 약간의 탈수가 빠졌던 몸을 탈수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약간의 이제 찬물을 먹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지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우리의 포만감도 좀 생기게 해주고 우리의 위와 식도를 좀 도움을 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 번째로는 이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먹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식사를 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제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아침을 챙겨 먹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먹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단백질과 야채 딱 요 생각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아침을 먹고 또 양배추라든지 이런 시금치 같은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아침에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먹고 나가시면 하루의 혈당 수준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햇볕 쬐기예요. 출근하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햇볕을 좀 많이 쬐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지하인간도 많고 햇볕을 출근할 때부터 못 보고 출근하시는 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일찍 출근을 하신다면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햇볕을 보고 출근한다든지 일찍 도착해서 햇볕을 보면서 뭐 다른 일과를 한다든지 다른 명상을 즐긴다든지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햇볕은요, 우리 몸의 아침의 햇볕은요, 우리 몸의 하루의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우리 뇌와 눈은요, 해가 뜨면은 낮으로 인식하고요, 해가 지면은 밤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햇빛을 못 보고 출근하면요, 우리 뇌와 눈에서는 밤인가? 그러면은 에너지를 더 축적해야 되나? 이런 식의 작동 기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보면요, 이제 낮이구나, 움직여야 되는구나, 나는 에너지를 먹고 에너지를 쓰는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루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우리 몸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중요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비타민이 있어요. 이것이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햇볕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햇볕을 잘 봐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햇볕 보는 시간도 너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비타민 D가 적어요. 또 거기다가 우리는 적도가 아닌 북위 38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위도가 좀 높아서 햇볕이 이제 옆으로 쬐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햇볕을 봐서 신진대사도 정상화 시켜주고 비타민 D도 잘 합성해주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운동인데요. 아침에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시고 출근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주 좋은 습관인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침의 시간은 너무 바쁘죠. 그래서 아침에 운동한다는 건 좀 생각하기도 힘든데, 앞에서 말씀드린 햇볕 보기와 같이 많이 걸으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지하철에 자리가 낮더라도 좀 서서 가시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짧은 거리는 계단을 오르시고, 그리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햇빛을 쬐면서 걸으시고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조금이라도 걸으면요, 그 하루는 다른 날 걷지 않고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시작한 이런 다른 날과는 분명히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6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아침을 먹으면 살찔까봐 걱정입니다. 건강하게 아침 식사하는 법 없을까요? 자, 아침 식사를 하실 때 크게 3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하게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이라든지 콩류 이런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식욕이 떨어져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고형식을 먹자는 거예요. 고형식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유동식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식 뭐가 있나요? 죽, 그리고 미숫가루, 그리고 누룽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막 댓글들이,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우리 할머니는 죽 먹고 90세까지 사셨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죽이나 미숫가루는요, 정말 소화력이 떨어진 수술하는 환자들이나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회복이 되면 빨리 일반식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입니다. 그래서 죽이나 미숫가루, 그리고 누룽지도 마찬가지예요. 누룽지도 먹게 되면은 거의 반찬 없이 그냥 누룽지만 먹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혈당 수준을 빨리 높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와 있는 오트밀, 가루로 된 것들, 음료 이런 것들도 대부분 혈당 수준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이 훨씬 좋다고 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은 공복 시에 첫 끼를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아침을 먹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점이나 점심을 먹고 아침을 건너뛰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날의 첫 끼를 먹는 그 끼니에 더욱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몸이 깨끗해진 공복 상태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더욱더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원칙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메뉴로 간단하게 달걀은 어떤가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 중에 저는 최고로 치는 게 달걀이에요. 달걀은 뭐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죠. 그리고 보관도 쉽죠. 아주 요리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먹는 게 좋은데, 달걀이 좋은 이유 첫 번째는요, 고단백이라는 거예요. 달걀은요,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아주 잘 되는 이런 단백질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스하는 사람들이 달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으면 흡수력이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다. 달걀 한 개에는 대략 6g 정도의 단백질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달걀을 드시면서 이제 단백질 보충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칼로리예요. 달걀은 한 개당 약 70 내지 80kcal 정도의 칼로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칼로리예요. 그래서 칼로리는 낮고 당 성분은 없고 단백질은 높고 이렇기 때문에 달걀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세 번째는요, 영양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모든 종류의 비타민이 비타민 C만 빼고 다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식품이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섬유질과 비타민 C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달걀은 완전식품이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루테인이라든지 콜린 같은 성분들은 아주 달걀에서 중요한 성분이에요. 루테인은 우리 망막이나 시력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콜린은요, 뇌에 작용해서 뇌의 활성도를 높이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양한 조리법이에요. 우리가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상당히 많죠. 쪄서 먹을 수도 있고 후라이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은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달걀을 먹을 때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자,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계란 노른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란은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누명을 쓰고 살았던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누명이 많이 벗겨졌어요. 자, 계란 흰자에는요,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요. 대신에 콜레스테롤은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이 노른자가 문제인데, 노른자는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대신에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상당히 높고요. 각종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콜린이 들어있고요. 루테인이 들어있고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도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은 사람 빼고는요, 저는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계란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상인이라면 하루 2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달걀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계란은 어떤 요리로 먹으면 좋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로 다 먹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계란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요리는요, 삶은 계란, 스크램블, 오믈렛 정도는 제일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계란을 이제 구운 계란도 있죠. 그리고 후라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이 탈 때, 후라이를 할 때 우리가 계란이 약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태우면은요, 옥시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얘가 심장질환이나 암의 발생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또 계란을 먹을 때 이제 후라이로 약간 태우면은요, 당 독소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삶은 계란과 우리가 그 후라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후라이가 훨씬 더 당 독소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계란을 후라이로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삶은 계란을 먹는 게 좋고요. 요리를 하시려면 스크램블이나 오믈렛을 아보카도 오일에 해서 저온으로 요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고온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달걀을 얘기를 하면서 콜레스테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나는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라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자,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또 정상인일 때, 이럴 때 이제 달걀을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콜레스테롤도 없고 정상인이다. 그러면은 하루에 2-3개 정도는 달걀을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3개 정도의 달걀은 우리 몸에 아주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영양분도 많고 다이어트도 좋으니까 충분히 드시고요. 자, 내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약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요, 우리가 계란에서 들어오는 일부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도 하루에 2개 정도의 계란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안 드시고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좀 계란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1-2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저는 하나만 드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참 신기한 것이 계란 노른자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계란이 그렇게 위험한 음식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계란을 드실 때는 콜레스테롤을 약을 안 드시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만 조금 주의해서 1-2개만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에게 달걀을 추천하시나요? 저는요, 달걀을 추천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중년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 특히 어머님들. 자, 중년 이상이 되고 노인분들이 되면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함량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 모시고 고기 먹으러 나가서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잘 먹는데 나는 고기를 못 먹겠다,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정말 시무룩해서 들어오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머님들께 계란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수학여행 가실 때 생각하시면서 계란을 드세요. 그래서 삶은 계란을 드시라 그러면 또 계란은 잘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을 모든 연령에 제가 다 추천드리지만 특히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어머님들, 우리가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 이런 분들께는 계란을 아주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예전에는 불이 없었을 때, 전기가 없었을 때는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잤고요, 해가 뜨면 움직이면서 먹었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화가 되고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야경도 밝고 밤에 너무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만 보면은 뭐 엄청난 재밌는 것들 많고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밤낮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엉망이 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악의 나쁜 습관은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체의 리듬이 교란이 오고요, 몸에 인슐린이 적당한 시기에 나왔다가 적당한 시기에 쉬고, 그래야 췌장도 같이 쉬게 되는데 아무 때나 나와서 일을 하고 아무 때나 음식이 들어오면 또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췌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췌장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우리가 근육이나 뇌 같은 경우는 쓰면 쓸수록 강화되는 조직이지만 췌장은요, 쓰면 쓸수록 고갈이 돼요. 우리의 췌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동양인, 한국인들은 서양인보다 췌장이 작아요. 쓸 수 있는 가용한 용량이 적은데 이것을 젊었을 때 너무나 많은 정제탄수화물을 아무 때나 먹고 생활하시다 보면 40, 50대가 되면은 췌장이 일을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당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습관이 저는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꼭 고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요한 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목적은요, 건강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을 망치는 다이어트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의 다이어트는요, 예전과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화, 산업화, IT화 엄청나게 발전이 됐죠. 우리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져 있죠. 밤에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화가 진행이 되고 비만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어르신들보다 이분들의 수명이 더 짧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건강하게, 그리고 그런 건강을 토대로 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활습관, 식습관, 생활습관, 수면습관, 모든 거를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토탈 리셋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싹 바꾸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방법을 꼭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